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주시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7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취업 희망자에게 복지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27일 전주고용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성사업은 고용,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기관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시민들이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음과 동시에 이에 따른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의 연계성이 저하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6개 기관 39명으로 운영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는 취업 관련 복합적인 애로 요인이 있는 취업 희망자에게 통합적인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취업을 돕게 됩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이러한 국민 입장에서 일하자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국에 100개를 이렇게 촘촘히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전주는 금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더 의미를 담아서 했습니다. 서민금융 부분은 아마 가장 앞선 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마련해 건설근로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주고용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기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지급 업무 등과 함께 일자리센터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복지지원팀의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서비스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내년에 총 1,805억 원을 들여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 및 생활보장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청년지원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먼저 청년수당 대상을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재추진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공간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6배 확대한 2350호의 청년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청년주택 보증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신용위기에 몰린 사회초년생 등 2,000명에게 6억여 원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도 단계별로 확대합니다. 이처럼 금전적 지원 외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인문교육과 자존감 향상 등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앞으로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해 의원이 임의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의회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량사업비 편성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역주민 수건사업이나 민원 해결사업 등에 쓰입니다.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광역의회의 경우 1인당 5억 원 내외로 편성됩니다. 한편 지난 23일 전주지검은 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에 대한 재량사업비 뒷거래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황현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확실히 단절하도록 하겠다며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해 의원이 임의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확실히 단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의 발단이 된 소규모 주민수건사업비를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량사업비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27일
기업 도우미 공감 한마당 및 기업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업 도우미 제도 시행 2년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2016 기업 도우미 성과 보고에 이어 이윤구 사무관의 해외 정책 연수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도우미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과 기업 현장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시장은 기업 도우미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기업 애로 해소 및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기업 도우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구 시청사 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복지공간인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합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체육활동장, 북카페, 밴드 연습실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2018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 6개 시 중 남원시만 수련관이 없어 지역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 및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비에 가산율 30%를 적용해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동안 공휴일에만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편으로 통보하던 건강검진 결과를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확대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그동안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돼 지방공사는 부가세를 납부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되어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세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